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천하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 의원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작년 5월 말에 국회의원 마치고 나서요. 예. 그다음 이제 변호사 사무실 내 가지고 여순 사건 소송에만 거의 매달려 왔거든요. 지금 라디오 전망대를 포함해서 가끔 방송하는 거, 그다음에 순천대 강의 나가는 것만 했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거나 또 정치인으로서 의식적으로 사람 만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4, 5개월을 좀 지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동용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우려가 들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좀 지역 행사에도 참석하고 상가를 돌면서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좀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지역 행사가 있어서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러셨군요.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천 대표님은 오늘 이제 오전에도 국회에 계셨을 텐데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예, 국회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오전에? 일단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선택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한쪽이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이 참 이렇게 양극화되고 예. 서로 갈등이 격화된 국회 상황을 굉장히 또 시각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 시정연설 정도는 국민의힘도 함께 들어와서 뭐 야유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좀 허전한 상황에서 대통령 시정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 얘기 나온 김에 예산안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인 만큼 여야 간의 삿바 싸움이 정말 크게 예상이 됩니다. 천 대표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번에 첨예하게 다룰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슈퍼 예산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1%나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제 500조 시대로 가다가 600조 시대로 올라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거의 100조 가까이 100조까지는 아니죠. 한 6, 70조 이상 예. 증액된 700조 예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물론 AI 시대나 미래 신기술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과도하게 어떤 선심성, 일회성 현금 지출, 재정 지출이 많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이 저도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결위에서 아마 계속해서 쟁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을 해서 어쨌든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에 뚜껑을 덮어둔 상황인데 계속해서 시중에 풀린 돈의 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거보다도 시중에 풀린 돈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 상승으로 이렇게 자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8.1%나 늘려서 720조 원대 예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 또 자산 가치를 더 빠르게 상승시켜서 우리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진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 지금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도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와 자산 가격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위기의 징후들은 없을지 저희 지금 좀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오늘 이제 예산 관련된 얘기 700조 넘는 슈퍼 예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리고 방금 천 대표님이 하시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예. 확장 재정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고 그 예산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완전히 넘어간다고 봤을 때 국가가 주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국가들을 만들어내려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비, R&D 예산도 한 19% 증액이 돼서 이게 35% 정도 넘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불가피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고, 그러면서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예. 예. 이제 저는 뭐 천하람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우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우려라고 보고 또 많이 지금 이 예산의 기조에 찬성을 한다 하더라도 예.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같이 마련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저는 이번 정부의 이 예산 기조, 이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의 찬성. 다만 그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천하람 대표가 지적했던 것처럼 좀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올해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넘길 가능성 높을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어쨌든 여당이 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걸 보면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 얘기도 하고 뭐 저희 개혁신당과도 어느 정도 협의는 하겠지만 시한을 넘길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 일방 통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최근에는 일방 통과하는 법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산안 일방 통과하더라도 비판은 받겠지만 뭐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의 성향을 보더라도 뭐 굳이 길게 끌고 갈 필요 있겠느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보다 높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서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결국은 뭐 이제 법정 시한을 넘기면 민주당이 그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12월 정도가 되면 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아마 판결 선고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윤석열 내란 사건의 이제 판결 선고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내란과의 단절을 시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는 당의 운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의 운명이요. 예. 예, 국민의힘의 예. 운명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부터라도 계속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싸우는 모습들을 축적에 들어가서 재판 결과가 나오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좀 당의 방향들을 정하는 그런 기조로 삼으려고 할 텐데요. 예. 덕분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계속 그 좀 합리적인 토론, 이성적인 문제제기보다는 예. 계속 싸움을 걸고 싸움을 하는 형태로, 논쟁의 형태로, 정쟁의 형태로 이 문제를 끌고 가려고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 숫자를 가지고 예. 좀 강행 처리를 해서라도 법정 기한 안에 좀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에이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네,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뭐 이번 회담이 아주 잘된 회담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뭐 평가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하기 어려운 인물인 것은 확실하고 예. 또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엄청난 관세 25%를 내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예. 어쨌든 노딜로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협상을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많은 국민들이 안도감을 느끼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여론조사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이번 에이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큰 탈이 일어나거나
하는 것 없이 잘 진행된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무탈했다. 예. 네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 협상의 결과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들도 어쨌든 최종 합의문이나 아니면 이제 결과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일단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뭐 나름대로 또 수고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서도 최선에 가까운 결과다라는 입장을 내신 거겠죠? 네, 저희가 일정 부분 또 좋게 평가할 부분은 가능하면 좋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또 추가적인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좀 어떻게 쭉 지켜보셨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긍정 평가들이 훨씬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언론의 보도 태도도 그렇고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 평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굉장히 대단히 국제 행사가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행사 자체를 아주 깔끔하고 잘 마무리를 했고 그 와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의 문제 또 한중 간의 그 회담의 문제 한일 회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무리 없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거는 뭐 당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그 소폭이었어요. 어떤 이게 부분에서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이 저는 예. 이거보다는 더 폭이 더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 소폭 상승에 머무른 건 결국 또 이제 국회에서의 여야 간의 그 치열한 정쟁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을 좀 막았던 요소들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에이펙에서 좀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놀라웠던 게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승인을 전격 발표한 이후에 곧바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주변국 정상들의 반응에 관심이 좀 모였는데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는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천 대표님?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결단을 일정 부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한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 미국의 핵 원료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또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핵 잠수함을 도입하겠다. 또 미국 정상과 그런 부분을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 체계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무언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조금 더 미국 위주의 어떤 국제 안보 질서에 좀 강하게 편입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핵 잠수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만 조금 유의해야 될 거는 이런 전략 자산 우리가 받았을 때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미국으로부터 더 크게 기대받을 것인가? 특히 중국의 대망 침공 시에 우리의 역할이 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 안보 당국이 좀 잘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핵잠수함 도입의 현실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핵 연료를 언급을 했는데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이 차이가 그러면서 뭡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건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연료를 저희에게 공급을 해준다 예.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핵 잠수함 건조나 도입을 쭉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건조를 해라. 다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핵 연료에 대한 승인권과 통제권은 우리가 갖겠다라는 게 미국 쪽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면은 예. 우리는 매번 단계마다 그리고 실제 핵 잠수함을 운용하면서도 계속해서 미국 당국의 핵 연료에 대한 어떤 통제권 내에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미국이 지금 시원하게 풀어주려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에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 조선소에서는 건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설비 투자를 추가로 더 하고 이렇게 되면 어쩌면은 우리가 미국의 의도에 맞는
대미 투자는 더 늘려야 되고 실제 핵 잠수함의 건조와 도입은 훨씬 더 지연되게 되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과 보다 좀 면밀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게 핵 추진 잠수함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미 군사 동맹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 계속 중국은 더 좀 껄끄러워할 수밖에 없고요. 다행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도중에 이 사안을 설명하면서 방어를 위한 조치였다,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했더니 시진핑 주석도 유의한다, 이해한다라는 답을 했다는 보도가 있어요. 예. 예, 이제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조금 그 군사 전략적인 이런 문제들은 참 한쪽과의 협력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불편하고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할 문제인데요. 예.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들도 많겠습니다만 크게 좀 전략적 관점에서 이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의 좀 더 유연한 대응과 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 중형 선고가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 어제 전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이 이유랑 배경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예, 일단 이제 뭐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합의를 했다고 했죠.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아시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법원이 세 개의 재판부가 각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론상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다시 이걸 뒤집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재판중지법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고 대통령한테 도움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예. 민주당이 앞으로도 좀 이런 문제들 좀 조심스럽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당에서 하는 뭐 몇 가지 것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이번 사건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당이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친밀하게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까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께서는 이번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 추진 중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자책골을 넣은 거죠.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 뭐 관세협상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괜찮게 가지 않았냐 해서 여론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대장동 판결이 나왔고 대장동에 관여된 일당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통령의 관여 여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당군 이래 최고로 잘된 사업이었다라고 했던 대장동 사업이 비리로 얼룩져 있고 결국 그때 당시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라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러면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지하게 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도둑이 재발절인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당에서 지금 대장동 판결 내지는 사법 리스크 관련 이슈를 더 키우냐. 차라리 외교 성과를 더 부각시켜야 될 타이밍에 이 강경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지킨다라는 핑계로 사실은 대통령한테 해를 끼치면서 개딸들의 지지를 본인 걸로 가져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해치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중단하라라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의 명확한 대통령을 위한 법률인데 대통령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접어놓은 그런 상황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앞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접어놓은 걸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제 뭐 법원에서 재판부 인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속행을 하려고 한다, 재판을. 예. 그렇게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마 즉각적으로 다시 재판중지법 카드를 만지작거릴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전격 하루 만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결정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자, 지역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잠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챙겨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전남의 국립의대가 신설되려면 의사 정원이 늘어야 돼요. 의대 정원이. 근데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 연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그 과도한 정책 추진이 결국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좌초되고 나서 다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당연히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예. 어쨌든 이 문제가 논의가 되려면 우선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야기가 되는 순간 전국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예. 그래서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전남의 국립의대 그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거의 유일한 그 목적으로 목포대 순천대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지금 수면 아래 내려앉아 있고, 이걸 다시 끄집어 올리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 약속했던 두 대학의 통합 문제는 또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이런 좀 딜레마가 생겼어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인구 소멸 시대, 특히 그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에 그 대학들을 좀 통폐합하는 건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통폐합이 국립대부터 통폐합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논의도 이 의대 신설 문제와 연동해서 좀 천천히 추진해야 하고요. 어설프게 이게 너무 빨리 추진을 했다가 의대는 가져오지 못하고 지역의 대학만 통합하고 마는 이런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 이 문제를 좀 잘 좀 고려하셔서 예. 일 추진을 좀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 대표님은 지역의 이 국립의대 신설 이슈 어떻게 챙겨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서 의원님 말씀이 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쉽지만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이재명 정부 쪽에서도 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역에서의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준비 과정들은 이어지겠지만 예. 당장 정부에서 의대 신설,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읽힙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수에서 여수시 의회가 해양수산청 외청을 여수시에 신설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해수부를 겨냥해서 수산행정이 한 지역에 몰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인데요. 그런가 하면 주철현 의원은 수협중앙회를 여수에 둬야 한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와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이 좀 퍼져 있달까요? 다르달까요? 이게 모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서 의원님? 예, 저는 지금 여수의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는 석유화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해양수산청 외청이나 지금 수협중앙회 문제를 여수가 이렇게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뭐 촉구 결의를 하고 이럴 만큼 여유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예, 두 개가 뭐 물론 이거 하면서 그것도 뭐 못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예. 가장 현실적으로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이제 이러저러한 그 청들을 가져오면 지역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 도움이 되니까 그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기관을 정부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오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만한 기관인지 또 그 기관은 우리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건지 거의 직원들이 내려온다고 할 만큼 우리 지역에 그 좀 인프라는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치밀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저거 알아보고 야 이거 괜찮다더라야 그래갖고 촉구하고 또 이거 괜찮다더라야 촉구하고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대표님, 이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간의 이런 주장들이 좀 산발적인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산발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약간 뭐 선거용이겠거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미. 이런 주장들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에서 잘 짜서 정말 제대로 한 목소리를 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도 야 이거 뭐 선거 앞두고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마당에 예. 막 산발적으로 이 주장 저 주장 나오고 하면은 이게 정부에서 보기에도 조금 약간 우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잘 다듬어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